안녕하세요. 4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편 해설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경석쌤의 이 완전 종목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47회에 이어서 48회까지 계속해서 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해설을 이제 하려고 딱 보니 제가 이제 시험을 막 봤어요. 보니까 47회만큼 정도 그 한능검을 출제했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분명히 예전에 있었던 초급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4, 5, 6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4, 5, 6등급 정도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다. 다만 개념을 확 지우고 가자. 개념 없이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제 해설해 드리겠지만, 해설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처럼 25문제씩 끊어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바로 키워드를 탁탁탁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석쌤과 함께, 저와 함께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늘 그렇지만 생활 모습, 바로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나오는 문제고요. 자, 여기 보면 고인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자, 그래서 명확한 힌트가 있다. 바로 키워드 고인돌, 그리고 민무늬 토기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청동기 시대를 대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봤더니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간다라는 것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신라에서 지증왕 이후 때 쭉 많이 나오는 거예요. 틀렸고요. 2번, 비파형 동검을 체크했다. 그러면 비파형 동검, 청동검, 그쵸? 그리고 고인돌, 그리고 민무늬 토기까지 바로 청동기 시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철제니까 철기 시대에 동굴과 막집, 요거 한번 알아둘까요? 동굴과 막집, 막지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캠핑 가듯이 추위를 피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구석기 시대, 정답은 2번. 바로 비파형 동검 꼭 알아두세요. 악기 비파를 닮았기 때문에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 결정적 힌트가 있죠.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고조선의 팔조법, 정말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옳은 거니까. 2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 막 북을 두들기면서 제천 행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하늘이시여, 뭐 사냥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부여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은나라 달력, 이제 상나라인데 은력 정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때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지와 읍차가 나옵니다.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신지하고 이렇게 읍차 얘기를 해요. 신지가 좀 더 큰 영역을 다스렸던 대군장, 그 다음 읍차가 좀 더 작은 지역을 다스렸던 소군장, 여하튼 군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군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만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책하가 있었다. 너 왜 우리 경계 침범해? 노비, 소, 말로 갚어. 이런 거예요. 이건 동의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으래요. 자,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려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요.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오는 기른 후 성인이 되면 신부 집에 대가를 주고 며느리로 삼는 풍속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민며느리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정적 힌트고요. 또 하나 가족묘. 그래서 뼈만 추려 보관하는 장례 풍습이 있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두 가지 합치면 옥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으로 이어지니까 부여, 숭화강 유역, 그 다음 고구려, 옥저, 동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저 문제 참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기본편에서는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문화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기본편 푸는 학생들은 시간 날 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박물관 같은 데 봐보셔도 한능검에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정림사지 5층 석답만 딱 봐더라도 백제예요. 조금 어려운 힌트예요. 자, 그런데 키워드 백제 금동대학로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던 결정적 힌트가 있죠. 자, 그 다음 도교적 가치관이 새겨져 있는 백제 산수무늬 벽돌인데 이것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한 얘기냐? 백제에 대한 얘기죠. 1번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면 고구려죠. 고구려의 고국천왕인데 자, 국가가 빈민을 구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상수리 제도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신라예요. 신라에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던 것이 백제 무령왕이에요. 백제 무령왕 시절에 이때가 웅진백제 시절이에요. 웅진 지역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귀족들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오른팔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말 들어! 라고 해야 되니까 왕족을 파견했던 거예요. 22담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골품제 신라죠. 따라서 여기서 무령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백제 자체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을 했는데요. 자, 나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에서는요. 그림조차도 굉장히 힌트가 돼요. 보다시피 여러분들 신라 금관 아닙니까? 쓰셨고 한강 유역까지 넓힌 것을 북한산의 순수비 그러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진흥왕이 직접 행차해서 여보라 이게 다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직접 행차했다는 얘기가 순수했다는 얘기예요. 자, 순수가 나 너무 순수해 막 퓨어 이거 아니고 내가 직접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 국보 3호입니다. 여러분들 국보 3호인 거 몰랐죠, 그쵸? 국보 3호예요. 그런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진흥왕 때의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즉 북한산 순수비인지 여기 새겨진 글자를 보고 알았던 사람은 19세기 조선시대에 추사 김정희가 이제 이것을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넓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진흥왕에 대한 얘기예요. 진흥왕. 네, 진흥왕. 그러면 6세기죠, 6세기. 6세기 때 일이니까요. 6세기는 뭐가 있을까요? 요 사이가 이제 되겠네요. 가 아니면 나인데요. 가는 주로 5세기하고 6세기 겹쳐 있고 여기는 지금 나는 6세기하고 7세기 겹쳐 있는데요. 진흥왕과 함께 꼭 알아둬야 될 파트너이자 배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제 성왕이죠. 네. 백제 성왕하고 신라 진흥왕하고 고구려와 싸워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배신했죠. 그렇죠? 그리고 관산산 전투에서는 성왕이 또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왕 측이 이후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왕. 자, 6번 밑줄근 이 전투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나는 이 전투에서 우문술 우중문 바로 수나라 장수들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수나라니까 여기 나왔죠. 수의 30만 대군을 격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수나라 100만 대군 중에서 별동대 먼저 우문술 우중문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격파한 사람은 살수대첩의 을지 문덕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살수대첩을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귀주대첩은 고려시대 때 강감찬이 거란과 싸워서 이겼던 3차 바로 귀주대첩 보시면 되겠고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가 당나라 태종에 맞서서 싸웠던 곳이죠.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4번 처인성 전투는 고려가 요거는 김윤후라는 사람 등이 중심이 돼서 몽골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죽이기로 했던 곳인데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본 아주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수준의 위인전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중학교의 기본되는 역사 이 정도까지가 기본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통일신라라고 나왔습니다. 교역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 울산항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청해진 나오겠죠. 자, 그럼 장보고 청해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완도에 설치를 했었죠.
2번에 무역소를 설치해 여진과 교육했다 이러면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3번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해서 국경무역 활발했다 그러면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특히 청나라나 일본하고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낙랑과 왜 철을 수출했어 이러면 가야죠. 가야.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8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역사는요. 인사제라고 제가 보통 얘기해요. 인물, 사건, 제도가 어우러져서 역사를 구성해요. 인물, 사건, 제도예요. 제도를 정책으로 보셔도 돼요. 인사제.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라고 봤더니 자, 사건이 있어. 이 사람이 육두품 출신으로 당나라에 간 거예요.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이 시험 보는 빈공과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진성여왕 때 9세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였는데요. 10여조의 계약안을 올리는 이런 제도 조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누구예요? 최치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는요. 외교 문서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통일기예요. 통일기. 주로 태종 무열왕이나 문무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래요. 문무왕하고 신문왕 때 통일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 이때가 아니고요. 설청도 강수랑 같은 시기. 특히 설청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쳐서 장미로 대변되는 간신배, 특히 진골귀족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설청이고요. 최승로는 고려 성종에게 시무 20책이라고 해서 그 시무 28조라고 해갖고 국가를 위해서 다양한 이 건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최승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최치원이고요. 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발해라고 아예 나왔어요. 발해하면요 2명의 부처가 이렇게 병렬로 근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2명의 부처가 붙어 있다, 나란히 앉아 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석등, 이외에도 뭐 영광탑이나 아니면 돌사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1번 칠지도가 등장합니다. 칠지도는 백제가 전성기 때 외에게 하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가 엄청나게 중흥했고 발전했고 외랑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틀렸고요. 금관총, 금관 아까 우리 진흥왕 때 봤죠? 이게 이제 나뭇가지 모양이나 아니면 사슴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됐다라고 보통 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라입니다. 3번에 호우청의 청동그릇, 호우청은 신라 건데요. 이 청동그릇 밑에 보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인 호태왕이라는 게 나와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고구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라 호우청의 이 청동그릇, 호우명이라는 그릇이라고도 하고요. 자, 연꽃무늬 수막새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밑줄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오래전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나는 이제 이곳 완산주, 이게 결정적 힌트죠. 또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늘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왕의 억울함 풀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제 의자왕의 억울함 푸니까 백제 이후에 만들었어요.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고요.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에 도읍한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견훤에 대해 찾으니까 답은 1번. 궁예는 후 고구려죠. 그렇죠?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에요. 그런데 어찌 왕후장상의 씨라는 게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신분해방 운동을 펼치려다가 죽임을 당했던 산호비가 만적이고요. 양길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도적 때 무리를 이끌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있었고 이 사람 밑에 있던 사람이 궁예예요. 양길 밑에서 궁예가 자신의 세력을 점점점 펼쳐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길이 먼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노비를 안검하고 안검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노비 안검법은 알아요. 선생님 저요 광종 이렇게 하는데 안검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안검이란 말이 안검, 안찰, 조사하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사실은 한번 중복해서 쓴 거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가 있으면 양민으로 돌려놓도록 하라. 그래서 노비안검법 고려 광종, 노비안검법과 함께 기본편에 나올 수 있는 거 과거제거든요. 자, 그러면 광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광종이 과거제나 노비안검법을 왜 실시했느냐? 고려 왕조 초기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지방 호족들도 계속해서 세력을 막 펼치려고 했고 왕권도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숙청도 많이 한 왕이에요. 광종 피해 왕으로도 아주 무서운 왕으로도 알려진 왕이 광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임종 서경천도를 계획하다 그러다 안 하죠.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3번 태조 왕건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바로 서경을 굉장히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현종 지방제도를 정비해서요. 우리가 보통 고려하면 오도 양계라고 알고 있잖아요. 북계와 동계 합쳐서 양계, 두 개의 국경지대. 자, 그래서 오도 양계로 만든 사람이 바로 현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국보 제68호 간송미술관에 있고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인데 그럼 뭐 거의 청자겠죠. 다만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재료를 넣는다. 이게 상감이라는 뜻이에요. 상감 기법이에요. 상감 기법을 쓴 도자기니까 고려 상감 청자겠죠. 상감 청자. 그래서 여기다가 항 모양이 있으면 학을 파내고 항 모양을 이렇게 해서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백토를 흰색 점토를 넣어서 항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상감 기법을 썼기 때문에 판에서 메우는 기법이 상감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청자, 상감, 운항, 매병 이게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일본의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곳이고요. 이 분청사기, 철화, 어문, 항아리는 조선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건 상감기법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백자, 철화, 끈, 무늬병이라고 해서 철을 썼어요. 철가루를 썼다 이런 건데 원래는 청화라고 해서 푸른색 염료를 써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철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백자, 철화, 끈, 무늬, 병 이렇게 난 것이고 이것도 조선이에요. 4번에 청자, 참외 모양 병 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고려 서경천도 운동 아까 묘총 나왔고 또 이자겸에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종의 무덤이 장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청자, 참외 모양 병이 나왔어요. 요거는 순청자라는 거예요. 아무 무늬가 없어요. 정말 매끄럽고요. 순청자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감 기법을 쓴 게 아니거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아니면 간송미술관 같은 데 가면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또 큐레이터 분들 박수! 여러분들 또 큐레이터 분들이 잘 또 이렇게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앙정치기구로 관리들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어요. 부정을 저질렀네요. 감찰했다. 여기만 딱 보더라도 어사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기구의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사람들과 함께 대간으로서 왕이시여 이것은 됩니다 안 된다 동의 그러니까 서경권이라는 것을 가져요. 아니면 간쟁이나 동박의 기능 반박하는 것도 갖고 있었던 훗날 조선시대 때 3, 4의 기능을 이미 고려시대 때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했다 이거거든요. 정답은 어사대. 의정부 조선시대 있죠.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고 중추원 이것은 왕명 출납했던 곳이고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 문제에 관련해서 모였던 회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 자, 14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문신은 본인들을 모두 없애라. 정중부가 키워드죠. 무시정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곳 진도
진돗개로 유명한 진도에서 우리 삼별초는 적에 맞서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삼별초 나왔죠. 그러면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자, 그러면 몽골과 대몽항쟁, 몽골에 맞서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김원창이 난리를 일으켰다. 이거는 통일신라 말기죠. 통일신라 말기. 김원창이 난 아버지가 왕이고 본인이 왕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2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했다. 최후, 몽골과 싸웠던 그 최시정권의 최충원 아들 최후가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삼별초가 또 원래 최시정권의 이 호위 무사 부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묘청이 금정벌을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까 나왔던 인종 때죠. 그렇죠? 4번 서희가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나오죠. 자,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일이기도 하고요. 그 거란과 단판을 하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소선영과의 단판에서 바로 서희가 외교로 뛰어난 외교술을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단계 고려 성종 때래요. 고려 성종 때. 2단계 유학과 기술교육. 3단계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하면 당나라 거의 명칭을 그대로 땄어요. 국자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고요. 고구려에는 최고 교육기관 태학도 있지만 경당이라는 교육기관도 있고요. 향교는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데요. 이게 최고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지방의 교육기관이고요. 4번 주자감은 둘 다 자감자감이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고려는 당나라 명칭 그대로 썼어요. 정답은 3번. 자, 16번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이거 제가 이런 거 제가 자랑 뿜뿜 해야 돼요. 제가 기본편 강의를 EBS에서 중학 프리미어에서 40강 했는데 그때 최홍, 이황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어요.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그 다음에 이황,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렇게 바로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알아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화포를 썼다. 최무선, 화약. 그래서 진포대첩까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힌트가 될 건 없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뛰어난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봐주세요.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축조하면 윤관이 나오죠. 윤관의 별무반. 항마군, 신보군, 신기군을 구성됐던 별무반이고요. 4번의 서양 함대의 침입과 척합이 건립은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조선 태종, 무서운 왕,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에 대한 얘기죠. 자,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그렇죠? 그다음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고 계미자 주조했다. 갑인자는 세종대왕, 계미자는 태종 알아두시고요. 1번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1년에 동일하게 그냥 한 필만 걷어들여라. 군포를 영조예요. 영조. 2번 과전법, 직전법, 관수가 급제할 때 직전법, 즉 현직 관료에게만 땅을 주라. 이건 세조예요. 수양대군. 자, 3번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고 했죠.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군대예요. 직업군인으로 되어 있는 오군영 체제가 완성된 건 숙종, 문제적 남자. 숙종이에요. 그래서 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이 5개 오군영이 완성되는 것은 조선 숙종 때예요. 6조 직계제, 6조 이호, 예병, 형, 공조의 6조가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서 개를 올려라. 직접 개를 올려라. 6조 직계제. 이러면 왕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6조 직계제를 시행했어요. 정답은 4번. 자, 18번. 죄송합니다. 다음 가상 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결정했대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원래 유교경전 시경에 나오는 건데 국왕과 백성이 함께 원래 군자가
만년토록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태평함의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복궁을 지은 이후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1번 흑창이 운영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입니다. 틀렸고 2번 사심관 제도가 나오죠. 이것도 왕건이에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힘 있는 세력들을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3번 한양에 시전이 설치되었다라고 나오죠. 경복궁이니까 조선이니까 이제 한양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전까지 시전은 고려에서도 개경이 있었어요. 4번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거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죠. 원래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정동행성이고 그 안에 있었던 게 이문소인데 일본에 대한 쳐들어가는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정동행성 이문소가 우리나라 특히 고려의 정치를 간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이게 키워드죠. 그렇죠? 이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에 따라서 쭉 나오니까 바로 자경루. 자경루. 그러면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의 낙차, 물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태엽이 돌아갔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 띵 치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20번.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9번이나 20번이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수 없다. 뭐 자경루가 나왔으면 다음에 앙부일구가 나올 거고 예를 들어 자, 그전엔 축의가 나왔었죠. 자,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이렇게 했는데 훈민정음 창제에서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농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책 농사직설이 있다. 1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선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군은 압록강 쪽에 최윤덕을 시켜서 육진은 두만강 쪽에 김종서를 시켜서 이 영역을 개척했다. 여진족을 물리치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조선의 최고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성종 때예요. 시작은 세조 때 했지만 완성은 성종이고요. 3번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다 그러면 김정우고 4번 백두산 전기비를 건립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거 숙종이에요. 숙종이 인현왕과 장기빈 사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이 숙종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요. 대동법의 전국적 완성, 백두산 전기비, 아까 나왔던 오군영 체제 완성, 숙종입니다. 일이 많아요. 정답은 1번 알아주시고요. 언젠가 숙종 나오겠죠?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래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되는 얘를 듣고 화원, 그러니까 이제 화원 소속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도화서 소속이라고 도화원 혹은 도화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궁중화가 안견이 그렸어요. 그런데 꿈을 어떻게 그려요? 근데 안견이 또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이 안평대군이 당대 여러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또 글을 받아요. 성산문을 비롯하여 신숙주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글을 받아서 엄청나게 멋진 시서화 세 가지가 합치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안견의 바로 목유도원도라는 거예요. 그럼 목유도원도 어디 있어요? 정답은 4번. 여기 마치 꿈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흐릿흐릿 이게 흐물흐물 꾸물꾸물 보이죠? 일본의 무동도는 김홍도죠. 단원이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홍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안도는 이건 추사 김정희 완당이라고도 하죠. 김정희 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9세기 때 그린 것이고요.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와의 대가 겸재 정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목유도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중종 때 살림하면 뭐 여기서 힌트가 주어졌고요. 결정적 힌트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도교. 조선은 유교 국가고 성력 국가인데 우리가 도교 행사를 왜 해? 라고 했던 소격서. 여기서 뭐 왕비들도 그렇지만 막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요.
그게 바로 이제 도교에 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격서 폐지하자, 이 유교가 말이 되냐? 그래도 되게 미움받고 결국에는 기묘사화로 죽은 조광조예요. 조광조.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네. 그러면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성학지묘라는 책이 있어요. 성리학책인데 이거는 율곡이이예요. 틀렸고 2번 백운동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건 주세붕이에요. 나중에 소수서원이라고도 불리죠. 3번 현량가. 어질고 뛰어난 선비를 면접하고 추천해왔고 추천한 사람을 면접으로 뽑자. 즉 과거제를 폐지하자. 조선 역사에서 과거제 대신 추천제로서 현량가를 실시했던 사람이 조광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비판과 상대 세력의 음해를 당했던 사람이 조광조이기도 해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시연력. 양력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양력 중심인데 여기 음력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주로 핵심은 양력 얘기인데 이것은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특히 시연력 주장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김시민, 진주, 의령의 곽재호 이러면 여러분들 임진왜란이죠. 네. 1번 천리장성은 2번 있어요. 고구려 연개소문이 고려에서 또 만든 적이 있어요. 틀렸고 2번 권율의 행주산성 임진왜란.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황룡사 구층 목탑에 불탔었대요. 이거 몽골의 침입 당시에 고려시대고요. 3번 윤관이 별무관 편성 건의했다. 여진족 때문에 고려시대죠. 네, 그래서 정답은 좀 전에 보다시피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지는 해였던 명과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후금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던 중립외교의 광해군이죠. 광해군. 왜 여기 있느냐? 왕이 묻힌 곳인데 왜 능이 아닌 묘라고 하느냐? 인조반정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광해군이다. 광해군의 정책. 1번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이건 법전인데 이거는 흥선대원군이고요. 2번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세도 정치기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농민들이 봉기 일어나니까 그거를 진정시키면서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을 해결해 보겠다고 만들었던 게 삼정 이정청이에요. 잘 안 돼요. 3번 초계 문신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겠다. 나 정조가. 이건 정조예요. 정조. 정답은 4번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게 광해군이에요. 정답은 4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납을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것을 이제 쌀로 걷어들여라. 이게 대동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시기 문제였습니다.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전상. 이게 백제 거예요.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자, 나는 경주 석굴암 본전불인데 이거는 통일신라 8세기로 추정을 해요.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 아주 파격적이죠. 그렇죠? 절벽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려예요. 파격미가 있어요. 아주 개성적이에요. 그래서 가, 나, 다 그냥 순서대로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25문제 풀어봤는데요. 기본편은 아주 핵심이면서도 약간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기본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26번부터 50번까지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다려 주세요.